자, 이거 모르겠다. 자, 정규분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기 정규분포는 요 문장을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키, 몸무게, 시험 점수, 강수량 등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과 관련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대충 대칭적으로 종 모양 곡선을 딴다 드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자 키 평균이 얼마지 요즘에? 155. 160 하나? 자, 평균 키가 160이 나도 해줘. 그러면 이 세상에는 평균 키 160인 사람이 제일 많을 거야, 그치? 그죠?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야. 수학 점수 평균이 만약에 60이 됐다면 60점 전체인 사람이 제일 많고 100점인 사람은 별로 없으며 0점인 사람은 별로 없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점 가운데 평균 중심으로 점점 평균에 멀어질수록 그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 이거는 키도 마찬가지야. 160 근처에 여자 키가 160이라고 한다면 160 근처에서 그래서 우리 2m 넘는 여자 별로 없잖아. 또는 뭐 고등학생 중에서 뭐 122cm인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렇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있을 수 있긴 한데 별로 없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평균에서 멀어 떨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게 맞아. 키도 마찬가지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시험 점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기하게도 모든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들은 이렇게 종 모양 곡선을 대충 좀 짜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종 모양이요? 이게 종처럼 생겼잖아. 자, 괜찮지? 제일 가운데 이제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대충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럼 정규분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 정규분포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런 느낌이야. 수학자들이 이제 함수를 하나 찾아놨는데 이런 함수를 찾아놓은 거야.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의 마이너스 1. 자, 이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어떤 그래프냐면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 휘어진 정도 있잖아. 그 휘어진 정도는 시그마가 되는 이런 종 모양 곡선, x는 M에서 완벽히 대칭되는 그런 곡선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오케이?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 즉 분산 말이야.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 그래프를 저 함수 그래프를 쟤네들이 찾아봤던 소리가 되는 거지. 종 모양 곡선을.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규분포가 이렇게 다른 곡선이 된다는 걸 이제 잘 알아주시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런 분포들은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했다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소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x가 있다고 한다면 그 x는 따른다는 표시에서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 해가지고 n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즉 n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정규분포 자체가 이런 곡선을 말하게 되는 거야. 함수. 근데 이런 곡선 그리면 딱 두 가지 사실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면 평균. 그렇지?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휘어진 정도, 즉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분산을 아시면 된다. 분산은 이제 시그마틱이라는 단어 쓰죠. 개념 자체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풀이는 진짜 어렵지 않거든? 휘어진 정도가 뭔 소리예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규분포는 이제 이런 곡선을 따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여자 키 예를 들어서 했는데 평균에 160을 했으면 이렇게 160이 될 테고 그럼 이 값이 이제 16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런 게 목표야.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냐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여자 키가 170 이상이야. 여자 키가 170 이상일 때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상위 몇 %에 들까? 이걸 만약에 점수로 한다면 수학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이 나왔어. 근데 나는 90점이 맞았어. 그러면 나는 상위 몇 %에 들 값을 계산하고 싶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지? 우리 평균과 지금 현재 맞은 점수만 갖고서는 그게 상위 몇 %인지 알 수가 없어. 반드시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까처럼 키가 170 이상일 때는 도대체 상위 몇 %에 들까? 이렇게 한다면 이게 x가 예를 들어서 170 이상일 때 여자 키 170은 상위 몇 %일까? 그럼 170은 한 여기 정도 되게 될 테고 170 이상이니까 이것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드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런 값들은 모두 다 근사치야. 왜냐면 이거 완전히 대칭이 되는 건데 여자키가 완전히 대칭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완벽하게 대칭하고 가정 활성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다 근사치가 되게 된다. 뭔 말인지 분사치요? 근사치. 정확한 값은 아니라고. 아, 자, 요거에서 이제 실제 어떻게 구하는지 좀 이따 볼 텐데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간다. 자,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의 경우를 볼 텐데 만약에 이 분산값은 똑같다. 분산값이 똑같다는 것은 휘어진 정도가 다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n값이 변해. 여기서 이 n값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 n값은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축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축의 값이 변하니까 n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좌우로 평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을까? 네. 이건 m이 0일 때, 이건 m이 1일 때, 얘는 m이 3일 때가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 그 옆에 봐. 이거 이제 별표 치고 자, 지금부터 이 세 개의 곡선을 주어주는데 다 평균이 똑같지, 그치? 제일 중간에 똑같아, 평균. 다음 중 누가 분산이 가장 크니까? 어떤 곡선이 가장 크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생각해보자. 우리 분산이라는 단어가 뭐지? 분산이라는 단어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말한다고 했잖아. 즉, 반대로 말하면 평균에 오밀조밀 모여있을수록 분산이 클까 작을까? 작은 거야. 자, 그럼 잘 생각해. 빨간, 파란 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평균에 제일 오밀조밀 모여있어? 빨간색이야. 왜냐면 빨간색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사람수가 생길 텐데 빨간색이 제일 높게 들어갔죠. 그렇지? 그럼 빨간색의 평균이 제일 많이 모여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빨간색의 평균이 제일 많이 모였지? 그럼 분산은 클까 작을까? 작은 거야. 그렇지? 평균에 오밀조밀 모여있으면 작은 거야. 우리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는데 이거 좀 약간 넙대대하네? 아, 그럼 분산은 좀 작겠구나. 그게 아니지. 이거는 평균에 제일 사람이 적은 거야. 그렇죠? 평균에 별로 사람이 없고 오히려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편차들도 당연히 크게 될 테고 표준 편차 제곱한 것도 당연히 크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분산이 가장 크다. 얘가 분산이 가장 작다. 이해할 수 있을까? 네. 평균에 오밀조밀 모였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으신 거예요. 와, 그래서 밑에 밑줄 좀 끄고 넘어가자. 첫 번째 문제, 저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이거. 여기쯤에 시그마 값이 커지면 분산이 커지면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넙대대하게 양옆으로 넓게 퍼지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분산이 작다는 소리니까 평균 오밀조밀 모여있으니까 더 뾰족한 그래프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높이는 높아지면서 폭은 좁아지게 된다라고 했었어. 자, 됐지? 꼭 넘겨봐. 여기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 와,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말 기억해? 우리 결국 이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자키 170 이상이면 나는 상위 몇 %일까라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이것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의 넓이 구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아까 이거 함수도 나와있지? 그 함수 접근하면 돼. 그 함수 접근해서 170보다 클 때의 그 정적분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함수 어땠어? 쉬운 함수야? 과연 x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접근하기도 힘들 뿐더러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그래 접근했다고 쳐. 그 함수 이렇게 잘 평균도 쓰고 표준 편차도 써서 잘 접근했다고 쳐. 근데 우리 평균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학 점수 구하는 거면 또는 몸무게 구하는 거면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다 달라지잖아. 그 그래프 달라지면서 다 우리가 매번 접근할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어떤 아이디어가 되냐면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썼던 문제야. 우리 로그 이상 있잖아. 갑자기 왜 로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로그 이상 값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계산해서 이거는 길이가 로그 이상이야. 그래서 이제 공학자들이 말하는 거지. 이게 몇 센치인데. 그래서 이제 로그 이상 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것도 표로 합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밑에도 변하고 진수 변하게 되면 우리가 표를 작성해 주는 게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로그의 특성상 우리 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냐면 상용 로그표야. 그렇지? 왜냐면 로그의 특성상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해서 미수가 10인 걸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미수가 10인 걸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표 하나만 딱 적셔 놓으면 돼. 근데 로그 1을 표를 구해서 구할 수 있고 로그 3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로그 2, 3도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 즉 어떤 값을 변화했을 때 하나로 좀 잘 바꿔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소리가 들어가지. 자, 아이디어는 이건데 자,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 넓이 구하는 게 엄청 어렵다는 사실 알잖아. 그래서 개념이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뭐 여닫기처럼 정규 분포 이루는 곡선이 있거든. 그것을 평균을 0으로 만들 거야. 어렵지 않아, 그렇지? 평이동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분산이 이제 시그마가 되는데 그 시그마인 분산을 1로 만들어줘서 다 치환시켜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 앞에 분산이 1이야. 아니, 그냥 우리 만약에 제일 계산하기 쉬운 함수는 뭐가 될까? 이거 M하고 10낼 때 이런 함수 나오잖아. 제일 계산하기 쉬운 함수 M이 뭐였으면 좋겠어? 0. 분산은 1이었으면 좋겠지, 그렇지? 이게 제일 쉬운 계산이잖아. 그래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가장 쉬운 함수. 우리 이거 뭐라 불러? 명칭 아예 있지? 상용으로만 부르잖아. 얘가 계산하기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0하고 1을 따로 했을 때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는 이렇게 길게 했지만 이 방금 전에 로그 2, 3을 로그 2나 로그 3으로 바꾼 방법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과정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거 별표 3개. Z는 시그마분의 X-M. 동그라미처럼 이거 모르면 이 파트는 아예 공부할 수가 없어. 반대로 이것만 알면 그냥 이 파트 그냥 다 끝나.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준 그 방법에 관한 문제라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 X-X-M 대입한다는 소리가 X축강 웬만큼 표현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시그마가 이제 1로 바꿔주는 게 그것이 이제 시그마로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왜 그런지 이게 나왔긴 한데 설명하지 않을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이 방법만이 조금 중요할 뿐이에요. 자, 지금부터 따라 읽어봐. 빨리 속으로 응용해봐. Z는 시그마분의 X마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잖아. 일단 이거 외우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네요. 아니. 맞아. 이거 개념은 되게 어렵거든? 개념은 되게 어려운데 문제 푸는 건 진짜 어렵지. 자, 지금부터 그 옆에 한번 봐봐. 그 옆에 example를 한번 바로 보고서 문제 풀어볼게.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은 다 걷어치우고 문제 푸는 건 진짜 쉬워. 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6-3의 제곱을 따는데 얘들아 16-3의 제곱도 이제 무수한 종모양 곡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 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줄게. 자, x가 따른다는 표시 이렇게 물결 표시 쓸 거야. 그리고 이제 쓰기를 16,3의 제곱을 쓴다. 여기는 평균, 여기는 분산제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쓴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구할 거거든? x가 22 이상의 확률. 자, 써보자. p x가 22 이상의 확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부터 바꿔줄 거야. 바꿔주는데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Z는 뭐라고?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썼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다가 쓸 거야. 뭘 쓸 거냐면 X-16 여기서 M은 16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 값이 M 값이라고 해갖고 이 값이 바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X-16 쓰고 그 밑에 뭐 써야 되니? 뭐 써야 돼? 3 써야 돼, 3. 그치? 3, 시그마 쓸 장이잖아. 3 쓰고 왼쪽도 똑같이 있는 거 바뀌게 되거든? 22에서 16 뺄 거야. 그럼 그 값이 6이지. 그래서 다시 3을 남았으니까 이거 얼마? 2가 되겠지, 그치? 괜찮아? 2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됐으면 이게 이제 Z가 되는 거야. Z는 2보다 작아야겠다. 그리고 Z로 바꾸는 순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Z는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른다. 괜찮지? 그럼 우리는 이보다 작거나 같은 부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 넓이는 상용 로고표처럼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 구한 식이 표가 주어져.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작을 때의 넓이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 보자. 이보다 작을 때 넓이는 어디 부분을 의미하냐면 저 Z는 평균이 얼마? 0인 부분을 따르게 될 거야. 0을 따르고 종모의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2가 어디지? 2가 딱 여기쯤에 있는 거야. 2가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우리 넓이는 지금부터 이 넓이를 구하시는 문제가 되거든. 이보다 작은 부분 전부 다. 괜찮아? 적어도 0.5보다 크거나 알겠다. 왜냐면 이것의 절반이 0.5니까. 주어질 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주어진 거지. P 0 Z가 2 이게 주어진데 이게 만약에 0.2라고 주어졌어. 만약에 그럼 이거 넓이 얼마야? 얘 넓이 0부터 2까지 Z의 넓이가 0.2라고 했으면 여기 부분이 0.2가 된다는 소리 아닌가? 그럼 이 넓이는 0.5 왜냐면 절반이지. 우리 다 합치면 항상 1이라고 했었어. 따라서 이것의 절반인 게 0.5 0부터 2까지가 0.2 그러면 이것의 합은 0.7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의 넓이가 0.7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거 얘로 바꾼 거 어렵지 않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썼지만 바로 이렇게 Z로 써도 상관없어. 자 쓴다. P, Z야. 자 말해봐. X 마이너스 M분의 10분이라고 했잖아. 요 식에서 16을 뺄 거야. 16 빼면 얼마? 22에서 X에서 16을 뺀 다음에 그것을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눠준다. 그치? 이게 P, Z가 2보다 크거나 선생님 아까 전에 왜 9 반대로 썼지? 모르겠어요. 잘못 썼네 그치? 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게 0점이네?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지? 원하는 저거 부분 어디? 오른쪽이요. 그치? 네. 그럼 이건 다 뭐야? 0.3. 0.3이겠지 그치? 네. 전체 넓이가 0.5가 될 테니까 이 답이 0.3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모의 곳이 좀 중요해. 오케이? 선생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넘겨봐.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아니야 몰라. 넘겨서 실제 문장을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예제 2번 잠깐 보도록 하세요. 넘겨서 254페이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한번 보자. 문제표가 진짜 어렵지 않거든? 내용 자체는 모르는 거야.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진짜 쉬워. 자 지금 할게. 간다. 자 첫 번째 시작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봐. 자 우리 보면은 지금 무게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치? 무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x를 뭐로 줬는지 써줘야 돼. x는 남학생 무게다. 괜찮지 그치? 네. 괜찮으면 지금 x가 뭘 따르는지도 그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몸무게는 60, 표준 편차가 5가 되니까 여기다 쓸 말은 뭐다? 60을 써야 되고 여기는 5의 제곱을 쓸 자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이거 괜찮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잘 봐봐. 1번을 구할 건데 1번은 뭘 구하고 싶냐면 몸무게가 72.5 이상인 학생의 전체가 몇 퍼센트 구하는 거야. 자 확률별로 했으니까 P를 잘 쓰고 저 몸무게가 72.5 이상인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바꾸는 그 과정이 X를 Z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는 거야. 자 말해보자. 누가 할까? 가온이 72.5에서 뭐 빼야 돼? 62. 60을 빼고 뭘로 나눠줘야 되지? 5요. 5. 이게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것을 잘 쓰면 돼요. P, Z 쓰고 나서 이거는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12.5를 5로 나왔으니까 2.5나? 그치? 그래서 Z가 2.5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정규 분포 곡선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항상 0에 대해서 대칭함수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잘 그릴 수 있죠? 괜찮지? 자, 그리고 잘 생각해. 2.5가 한 여기 정도 있는데 2.5가 한 여기 정도 있어. 근데 2.5보다 큰 거 작은 거야? 2.5보다 큰 거잖아. 그치? 큰 거 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2.5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치? 요 부분의 넓이 구하시면 문제야.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은 항상 0부터 시작해서 주어지게 되거든. 선생님 이거보다 왜냐하면 이거 다 합치면 0.5니까 당연히 0부터 2.5까지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넓이가 어디를 따라야 될까? 요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요 넓이 0부터 2.5까지의 넓이가 바로 0.4938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빨간색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해? 0.5에서 0.4538을 빼시면 되겠네요. 그쵸? 얘들아, 이거 바꾸는 거 어려워? 되게 쉽네, 그치? 종모양 곡선 그린 것도 어렵지 않지? 2.5보다 큰 걸 했으니까 요즘에 2.5가 있다고 다음에 2.5보다 큰 부분 이 빨간색 넓이 구하시면 문제야. 그러면 0부터 2.5까지 넓이가 필요한데 그게 왜 주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적은 거다? 0.5에서 뭘 뺀다? 0.4938을 빼겠다는 의미가 된다. 어려운 거 없어요. 정규 분포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문제 푸는 건 진짜 개 쉽다. 그냥 기계적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옆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x 뭐에 대한 변수인지 쓰시고 그 x가 정규 분포 뭐를 따른지 쓰시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 2번 2번 너희들 풀 수 있으면 써도 되는데 이거는 p 52.5 그 다음에 x가 72가 72야. 괜찮지? 네. 그럼 이것도 잘 바꿔보자. p z 52.5에서 60을 뺀 다음에 그것을 5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z로 바꿔주는 거야. 70에서 60을 뺀 다음에 5로 나눠준다. 괜찮지? 그래서 이제 요게 확률을 잘 보니까 p 야 이게 뭐지?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5네? 마이너스 1.5 그리고 여기는 z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사실 이쯤 되면 이렇게 바꾼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 잘 구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돼. 근데 나중에 가면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거든. 얘는 더한 값이구나. 알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0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에 넓이 구하시면 돼요. 한다. 마이너스 1점은 한 이 정도 있겠다. 그리고 한 2는 한 이 정도 있겠죠? 2는 이 정도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시면 돼. 즉, 두 가지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주황색부터 한번 볼까? 주황색은 0부터 2까지 했으니까 바로 이곳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여기는 0.477이야. 괜찮지? 네. 근데 노란색 넓이를 잘 보니까 노란색 이게 항상 0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만실적부터 0이잖아. 네. 이거 대칭이지, 그치? 당연히 0부터 1.5까지 넓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괜찮니? 네. 0부터 1.5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넓이 완전 똑같잖아. 네. 요걸 여기다 풀어다 쓰시면 돼요. 아하. 0.433이 다 되겠지. 아하. 저기 더해주면 우리가 답이다. 알겠지? 네. 바꾸는 거 개 쉽다. 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서 여기 표가 넓이가 주어진 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넓이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잘 풀고 화장실 갔다 와서 갔다 오시면 돼요. 잘 정리해봐.